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 완성차 플랜트 기술 지원자 박현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었나요? 네, 올 때 103번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네. 많이 추우셨죠? 네, 많이 춥긴 했지만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와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까요? 네, 완성차 플랜트 기술 지원자 박현직입니다. 네, 저는 산학융합 중심의 현장 중심 특화형 교육을 받고 현장 개선 레이아웃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스마트 팩토리 성공 사례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학부 수준에서는 협소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해외 완성차 생산 라인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자동차의 생산 기술 플랜트에서 제 경험을 적용해서 앞으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과정에 있어서 전 과정으로 구축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혹시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스마트 팩토리에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스마트 팩토리 성공 사례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창원 스마트 산단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첨단한 설비를 도입하면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라는 점이 바로 가장 크게 시사하는 의미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점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와 테슬라의 무인 자동화는 실패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현대자동차의 전 과정의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두면서 현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를 수행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하셨는데 설계 과정이나 그런 데서 이론적으로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해서 공정 설계를 했는데 현장 가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간극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방법은 바로 현장 작업자와의 소통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대해 저는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저의 이와 유사한 경험으로 현장 레이아웃 개선 프로젝트를 참여한 당시 생산 제조 시스템 학습을 바탕으로 이론을 배운 부분은 현장에 적용한 결과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현장의 제약 조건과 제한 조건, 그리고 작업자들의 숙련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현장의 학습의 이론과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간극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론에 치중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네. 그럼 현장에 책임자로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밑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조직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직책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팀원들을 리딩하기보다 팀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팀원들이 무엇에 불편해하는지, 팀원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낮은 자세로 팀원들에게 소통하고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적으로 리딩을 하는 과정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을 리딩하고 있을 때 고쳐지지 않거나 좀 엇나가는 팀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엇나가는 팀원이 있다면 그 엇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팀원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고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제가 그 팀원들과 진솔하게 얘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 고쳐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 혹시 가정에 일이 있는지,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사적인 일까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보고하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같은 팀원이고 팀원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 안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회사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대자동차의 최근 주요 이슈는 바로 전기차 플랫폼 eGMP의 개발과 현재 상용화입니다. 네, 전기차 플랫폼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의 많은 변화 과정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플랫폼은 단일 모델에 국한되어 라인이 생산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만 eGMP 플랫폼 위에 SUV를 개발할 수도 있고 세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경차를 개발할 수도 있고 홀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유연성 있는 공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변화기에 현재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기차의 플랫폼이 대중화된다면 지금의 기존에 있던 단일 모델을 개발하던 플랫폼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일화되고 이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고객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별 계획, 모델 계획에 있어서 고객에게 그 차량이 인도되는 시간이 많이 적어질 뿐더러 고객이 원하는 차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단일 모델에서 그렇게 호환성을 늘려서 생산할 때 현대자동차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대자동차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부품 공급망 관리, 그리고 CPS라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바로 가상 물리 시스템인데요. 가상 물리 시스템과 부품 공급망 관리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스마트 팩토리를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 통합이 된다면 아주 유연한 공장으로 발전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부분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질문이 정확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 통합 과정에서는 부품 공급망 관리와 가상 물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조직의 목표와 혹시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킨 경험이 있나요? 네,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팀 공모전에 나갈 당시 제가 제안한 제품으로 팀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팀의 목표는 입상이 목표였고 저의 목표도 그때 당시는 입상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입상에 만족하지 않고 저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실용신안에 등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팀과 개인의 목표는 동일했지만 더 나아가서 제 개인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입상을 하셨나요? 네, 발명 창의력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제 공동의 목표는 금상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불어 달성했던 목표는 기계 가공학회
설계 부문 대상과 최종적으로는 실용 신안에서 대상을 받았던 경험이 아마 지금 기억에 남는 경험.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나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은 저에게는 1%의 호기심이 99%의 열정을 만든다라는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문제점도 모든 99%의 사람은 지나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1%의 궁금증을 풀고 멀티탭 커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했고 그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실용신안 등록까지 그 1%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99%의 열정이 저를 등록하는 데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저의 삶에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지나칠 수 있는 경험이 저는 그것을 개선하고 구체화해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열정으로 이끄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지원자께서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주로 어떤 역할을 맡으십니까? 네, 저는 주로 리더의 역할을 자주 맡았지만 팀원의 역할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의 역할도 맡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맡아보면서 저의 느낀 점은 팀원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리더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만약에 제가 팀원이 되었을 때는 리더가 지시했을 때 이 지시를 왜 쓸지에 대해 저는 고민해보고 리더의 지시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리더였을 때는 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팀원이 무엇이 원하는지, 팀원이 무엇이 불평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저의 팀 공모전과 학생 대표 경험은 이러한 경험의 가장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할 당시에 네. 팀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네. 의사소통에 좀 불화가 있거나 그런 각종 어려운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팀 과정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2학년 팀 공모전을 참가하면서 팀원과 제가 제안한 주제가 서로 달랐던 경험입니다. 촉박한 팀 제출 일정에서 리더로서 촉박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행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낸 멀티탭 커버의 주제와 팀원이 낸 주제는 의료용 압박 주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압박 주사기는 법적인 절차와 법규 그리고 그에 대한 전공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내에서는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멀티탭 커버가 3D 프린팅으로 우리가 배운 설계 지식을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구체화하면 제일 현실적이겠다 기간 내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로 최대한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팀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팀원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보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 간에 오해가 생겼고 와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통해서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겠다 프로젝트가.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문제점을 정리해서 제가 사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정확히 사과를 하고 팀원들의 이해를 구하면 다시 팀을 진행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팀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급박하게 진행하셨다는데 만약에 현장에 가서 아까 소통을 중요시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요? 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절차도 중요하지만 앞서 힘들었던 경험을 팀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묻지 않고 일정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팀원들 간의 와해가 생겼던 경험은 저에게 절차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간의 존중과 의사소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업에 가게 되면 절차도 중요하고 납기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같이 일하는 협업하는 동료들의 의사소통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놓치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자동차에 지원하기까지 대학교 때는
서울과 부산을 오고 다니며 모터쇼를 다니며 현장에 현대자동차 실무진들과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광범위한 직무에서 제가 원하는 직무, 제가 적합한 직무를 구체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학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 사소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도면에서 설계에서 출력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용 진단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현대자동차 면접관분들이 제가 선배님이라 생각하고 현대자동차의 면접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현대자동차의 생산기술 직원으로서의 꿈인데 이 꿈이 구체화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입사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인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저 먼저 할까요? 민영이 하시겠어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이제 현직님이 기본기가 되게 좋으세요. 확실히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말이 빠르세요. 말이 빠르고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면 이렇게 바로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기보다 좀 한 1초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답이 빠르면 오늘 질문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질문이 많아져요. 대답이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잘하시는 게 보여서 질문을 면접관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한 척을 하면 면접관이 좀 약하고 덜 공격하지 않을까. 긴장한 척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잘해버리시면 그만큼 플러스가 되죠. 네, 기본기가 되게 좋으셔서 되게 부러워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다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예원님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조금 평소에 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좀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빠른 게.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제 답이 나와가지고 너무 약간 티키타카식으로 하지 않으셨나 하고, 중간에 조금 이게 조금 많아가지고 그거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어서, 또 시선 처리가 조금 고정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세가 조금 오늘 약간 좀 산만한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팔 이렇게 만지시고 조금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약간 쓰담쓰담 하는 이런 게 조금 많아서 그게 조금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조직 리딩에서 소통 이제 낮은 자세로 하는 거 이건 좋다 생각했는데, 이제 수직적과 수평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수평적으로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최근에는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다든지 아니면 수평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팀원에서 아까 엇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도와주고 공적 사적으로 하고 책임감과 뭐 보고, 이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아까 최근 이슈를 너무 약간 브리핑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좀 더 직무나 자신의 역량과 연결시켰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상물리였나? 그거랑 SCM 이야기하셨을 때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했고 더 연계가 잘 됐으면 좋지 않았나.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그 공모전에서 조직의 목표랑 개인 목표를 공모전으로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묻고 싶었던 거는 개인의 목표를 이제 조직의 목표로 어떻게 맞춰갔느냐, 약간 노력, 이거를 저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미 이거는 원래 똑같고 나는 이제 다른 실용 신앙권을 나아갔다, 약간 좀 별개로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또 역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리더랑 팀원 두 개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역할을 맡냐고 제가 물어봤어서 이제 두 개 다 했지만 주로 리더를 하고, 그리고 리더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하지만 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리더도 하고 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으면 좀 구조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피드백이 되게 좋네요. 제가 그럼 이제 네. 할게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근데 현직님이 굉장히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시고 다시 꼬리 질문을 달았는데도 쑥쑥쑥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준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현직님의 굉장한 강점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현진이 너무 아는 게 많고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다 표현하고 싶어 하세요,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좀 성급해지고 말이 많아져서 아까 전에 보다 보면 제가 영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플라이 뭐 체인하고 부품 공급망 관리를 통합하는 과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까지가 질문에 딱 맞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려움을 네네. 이렇게 풀어 나가셨거든요. 그러다가 현진님도 뭔가 완리는지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하셨거든요. 거기까지 딱 끝냈으면 와 진짜 좋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소통 그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그걸 자기 1분 자기소개 하실 때 제가 뭔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소개서에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 현장 레이아웃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경험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현장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작업자들이랑 소통하는 능력인데 그 뒤에 리더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전에 저도 수평적 수직적이 살짝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차라리 이때 그건 제 생각인데 저는 뭐 다른 소통할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는 뭐 그런 능력이 있다 아니면 그런 거 한 다음에 나중에 리더 질문이 나왔을 때도 저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리더는 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뭔가 현진이 좀 일치성이 이렇게 쫙 생기잖아요. 그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말빠르기가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시는 게 많다 보니까 뭔가 말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말하시니까 끊을 타이밍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자세가 약간 어깨를 갈수록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서는 아닌데 움츠러드시고 이렇게 필요한 제스처가 아니라 이런 과정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갈등 해결 사례에서 아니 팀원들이랑 뭐 소통 그거 거기서 굳이 사전에 생각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어떤 경우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 갈등. 그 갈등 뭐지 제가 뭐 팀 뭐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주사기 그거 아까 네, 말씀하신 맞아요. 거. 네네네 이 과정에서 뭐 그 뭐지 뭐 주제가 상충했댔었나? 네, 주제가 상충했고 네. 촉박한 일정으로 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팀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수집하지 못하고 바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팀원들의 오해가 생기고 와해가 생겼던 오해가 생겼던 일이고 이게 가장 저에게는 힘들었던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의 의사결정 토론 과정도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실무에 적용할 때 뭐 협동한 작업자들과 또 소통하면 뭐 그렇게 간다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피드백. 네네. 맞죠. 저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 앞쪽에 현직님이 말씀하셨던 작업자들이랑 뭐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 사람들의 그걸 알고 하겠다는 거랑 굉장히 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갈등을 좀 다른 소재로 하거나 거기서 현직님이 미리 사전에 뭘 하지 못했었다라는 잘못을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수습을 하셨지만 뭔가 면접관 따라서 변명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수습으로. 그건 다시 한번 생각.